안녕하세요. 짧지만 알차게 여행 다니는 저는 민우키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푸켓으로 떠납니다. 제가 첫 해외여행지가 10년 전 방콕이었어요. 10년 만에 태국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10년 지나서 가는 태국의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푸켓에 왔습니다. 저는 무사히 푸켓에 잘 도착했고요. 태국이 ATM기로 돈 뽑으면 수수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미리 환전해서 오려고 하다가 우리은행 어플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ATM기로 출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공항 나가기 전에 SCB ATM기 있는데 여기서 뽑더라고요. 심지어 카드도 없어도 되고. 해외 ATM 출금 서비스 3,000바트부터 뽑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해외 ATM기 출금하기. 여기 QR을 어플에서 이렇게 확인하라고 해요. 3,000바트 겟. 저는 역시나 일정이 짧기 때문에 짐 찾을 것도 없고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가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여기 빠통비치 쪽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거의 1시간 거리? 그래서 택시 잡기도 빡세고 이래서 아예 공항 픽업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입국장 나오면 여기 SBC ATM기 2대나 있네요. 안에서 줄 서서 해봤는데 여기 바로 나와서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리미눅, 리미눅. One person? 1%. Okay, you wait over there. 야. 공항 픽업이 비싼 편인데 비싸더라고요. 한 35,000원 준 것 같은데 좀 나눠내고 하면은 3-4명이서 같이 내면 좀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아, 태국은 오른쪽이 운전석이구나. 볶음밥. 제가 예약한 숙소는 여기 이지플래닛 호텔이고요. 이게 태국에 몇 개 있는 약간 가성비 호텔 같더라고요.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가 1박에 25,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기 빠통비치 치고는 좀 되게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깔끔하고 아담하네요. 빠통비치 골목뷰. 그냥 자기는 살짝 아쉬워서 나왔는데 내일 또 새벽에 바로 또 투어를 가야 돼서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뭐 좀 사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밤에도 식당들이 꽤 많이 하네요. 물 하나 사고. 야, 여기도 소주를 파네요? 왜? 79바트. 뭔가 궁금해. 자, 이게 어떨까? 편의점 앞에 이런 걸 파는데 하나 먹어볼까? 로띠, 바나나 에그 원. 쫙쫙 늘어나네. 볶음밥 두둑하게 샀어요. 근데 이거 좀 귀여운데? 가방? 청바지를 쌓아놓고 팔아요. 뭐야?
50바트. Cheers. 소주를 샀거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근데 이게 뭐야? 선물이야? 전물이야? 너무 꼬아서 썼다, 시옷을. 한국 부채 모양 해가지고 이게 너무 귀여워. 붙여놓은 거. 제가 소주 좋아하는데 과일 소주 극혐하거든요? 졸라 맛있어. 몇 도야? 10도밖에 안 되구나. 얼음 넣어서 먹으면 그냥 음료수인데? 달달한 탄산음료 맛이다. 그리고 편의점 바로 앞에서 판 로띠. 사실 제가 로띠 처음 먹어보거든요. 계란이랑 바나나도 은근 매력있는데? 이게 달달하면서도 쫀득하면서도 바삭하게 구운 부분이 있어서 식감이 되게 다양하고, 구워가지고 고소한 향도 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구나. 내일은 바다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안녕. 오늘은 바다로 투어를 갑니다. 근데 몇 시에 픽업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안 왔어요. 불안한데 뭔가. 클럽으로 예약했는데 빠통 지역은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픽업한다고 안내문에 써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비에서 기다려보려고요. 안녕, 포켓 양이. 오늘 가는 투어는요, 시밀란 제도를 가는 투어입니다. 보통은 피피섬으로 많이 호핑 투어를 떠나는데, 피피섬 이상의 맑은 바다로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자연보호 때문에 10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만 열리는 시즌제 바다라고 해요. 지금이 딱 4월 말이거든요. 딱 막바지예요,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에는 피피섬 말고 시밀란을 예약했습니다. 근데 투어 오겠지, 문제없이. 오, 진짜 6시에 딱 오셨네. 민욱리. 리민욱. 오케이. Today your team is blue color team. 블랙 컬러 팀. And please go to counter number 7. Thank you. 땡큐, 카쿠캅. 여기 엄청 친절하시고 이렇게 멀미약도 주시네요. 이렇게 저만의 이렇게 세트를 빌려주셨어요. 돗자리랑 수건이랑 스노클링 장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방에 귀엽게 담아주시는. 오, 너무 좋은데? 원. 양손값. Oui, mais pour lui, moi, c'est la vapeur, là. 이것도 있고. 양손값. 드디어 난 되게 맛있네. 여기 보니까 인종이 진짜 다양해요. 확실히 푸켓이 정말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휴양지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정작 한국인은 아무도 안 보여요. 가끔가 밥 먹느라 오리발을 안 빌려서 뒤늦게 빌리려고 조금 늦었어. 날씨 미쳤다. 나니까 Let's go! And now my staff give you the plastic bag for just in case. Don't forget cover your nose. Oh. And then start. Finish. Please close. Done, Jack Sparrow. Mr. Jack Sparrow. Cinco. Hello everyone, my name is Kylie from Laos. Yay! And the last one, the most beautiful on the boat.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Olivia from Thailand. สวัส
Sawadika. You can call me Olivia, okay? First name Olivia, last name no boyfriend. Olivia, no boyfriend. Alright, everyone, welcome to Similan Island. 1 minute, 1 kiss. Kiss who? Kiss me. Boy only. Okay? 저기 위에 가면 뷰가 끝내준다니까 저쪽 위로 먼저 올라가 볼게요. 여기 시밀란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푸켓 지역은 아니고 탕응아라는 지역에 속한다고 하네요. 여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섬이나 이런 데보다 사람이 적은 편이어서 환경 보존이 잘 돼 있고 그만큼 물이 굉장히 맑고 근데 여기 백사장까지 엄청 하얘가지고 선글라스 안 끼면 눈을 진짜 뜰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다니니까 저희 팀 가이드님 분들께서 계속 사진 찍어주시고 계속 챙겨주시고 엄청 신경 써주시네. 배를 한 사람이 고정을 시키네. 반짝이는 비치를 뒤로하고 제 다음 섬으로 이동합니다. 야 근데 진짜 적응 안 된다 이거 바다색. 너무 이쁘잖아. Don't swim near the rock because up on the rock have seashell. It's very sharp. มาทางหลัง จัดบอลแล้วนะ 진짜 확실히 물이 엄청 맑네요. 진짜 수족관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뭔가 물고기들도 차분해, 평화로워. 수영 못하는 분들 위해 이렇게 물에 편하게 뜰 수 있는 팜 같은 거를 주시고 편하게 스노클링 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여기는 수영 못하는 애들이 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 쉽지 않네.
Welcome to island number 7. Island number 7. If you're lucky today, you will see the total around here, but total not work every day. Some day have work, some day they off. You film it too. Okay. Are you ready? Ready?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나 여기 섬도 엄청 많이 나요. 여기 시밀란 군도가 보통 9개에서 11개 정도 섬을 합쳐서 부르는데 여기는 7번 섬이고, 이 섬을 돌아다니는 코스는 매일 조금씩 바뀐다 그러네요. 기상 상태에 따라서. 뭐야, 여기 7번 섬에는 거북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거북이 나타났나봐. 가봐야겠다. 아, 거북이 분명 있다랬는데 없는디? 누가 속였나봐요. 스태프들. 이제 마지막 섬에 왔고요. 여기서 밥 먹고 쉬고 하면서 이제 2시간 보내고 육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Take the table, please. Hello? 이것저것 잘 먹겠습니다. 맛은 쏙쏙. 밥 먹고 샤워 살짝 했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라 편하게 쉬면 될 것 같아요. 바다 쫙 바라보면서. 아, 여기도 미쳤다 진짜. 우와, 모래가 엄청 고와요. 무슨 밀가루 아니야 이거? 미쳤는데? 야씨. 맑다 맑아. 아, 너무 좋았다. 해변에서 푹 자고 이제 시밀란을 떠납니다. 잘 있어 시밀란. 가구가. 아이고 반가워요. 뭐야? 언제? 응? 아, 200 baht. 만원? 사주면 안 됐어. 여기도 완전 사육이네. 이거 쏨땀도 있어요. 너무 맛있다. 투어 딱 끝나니까 비 오기 시작하네. 지금 갑자기 먹구름 끼면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다시 숙소에 왔습니다. 투어 갔다 왔더니 저녁 7시 반이 됐어요. 이게 차로 2시간 이동을 하고 배로 또 1시간 반을 더 들어가는 곳이라 편도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왕복 7시간 가까이 되는 투어라 좀 빡세긴 한데 히밀라는 정말 인생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바다는 아닐까 싶어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고 진짜 너무 맑았고 밥도 3끼 다 주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너무 좋은 투어였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씻고 밤을 즐겨봐야겠어요. 시원하게 씻고 나왔고요. 또 태국하면은 맛의 고장이잖아요. 맛의 고장? 너무 예스럽나? 지금 먹고 싶은 게 진짜 많거든요. 팟타이도 먹고 싶고 푸파콩 커리도 먹고 싶고 똠양꿍도 먹고 싶고. 여기 빠똥비치 검색하면 유명한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줄이 항상 길다는데 지금 8시가 넘은 시간이라 괜찮지 않을까요? 우선 가서 줄이 너무 길면 딴 데서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맛있게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두리안도 이렇게 파네요. 아니 여기는 세븐일레븐인데 편의점이랑 카페랑 같이 있어요. 여기는 카페고 바로 옆에 편의점 이렇게 붙어있어요. 여기 다니다 보니까 정말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어서 음식점도 정말 다양해요. 인도 음식점, 터키 음식점, 할랄 음식점도 있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많이 파네요. 그래서 여기 뭔가 느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여기 완전 분위기 너무 좋아서 여기를 갈까? 구글 평점도 높아요. 4.6점. 분위기 너무 좋은데? 1%. 메뉴판이 개 커요. 뭐야 이거? 파타이 시린. Where is the 똠양꿍? 똠양꿍? 아, this one. Okay. 아, 치킨 원, 똠양 치킨, 미디엄. 제가 팟타이를 주재료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새우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똠양꿍은 치킨으로 선택했는데 똠양꿍의 꿍이 새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건 똠양꿍이 아니라 닭을 뜻하는 똠양까이라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팟타이도 새우로 만든 거는 팟타이 꿍이래요. 너무 이름 귀엽지 않아요? 팟타이 꿍. 똠양꿍처럼 팟타이 꿍. 닭을 넣으면 팟타이 까이. 돼지고기는 무, 팟타이 무. 발음이 너무 귀여워요. 팟타이 꿍. 볶음밥. 닭고기 들어간 똠양까이. 팟타이. 잘 먹겠습니다. 이거다. 아우 맵싹해. 시원하면서 상큼하면서도 고소하면서 온갖 맛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여기 또 생숙주가 들어가 있어서 바삭감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원래 고수를 못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방콕에 가서 똠양꿍을 처음 먹어본 거죠. 그때부터 고수 맛에 눈이 띄어가지고 완전 고수 러버가 됐어요. 태국 음식에 들어가는 레몬 글라스 향이 너무 좋아요. 싱그러워. 정말 한국에 싸가고 싶다. 먹다 보니까 너무 매워. 제가 완전 맵찔이거든요. 뭔가 이 태국 고춧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먹을 땐 모르겠는데 몸에서 반응이 와가지고 지금 정신 혼미해. 매운 거 잘 먹고 싶은데 몸에서 이렇게 안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맛있어요. 매워. 진짜 똠양은 진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매운 게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숙소 가서 좀 쉬다가 이대로 자기엔 너무 아까워서 또 나왔습니다. 빠똥비치 쪽에 박라로드였나? 되게 핫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분위기 한번 보고 맥주 한 잔 마시던가 아니면 너무 방탕한 느낌이다 하면은 편의점에서 뭐 좀 사다가 혼술하고 잡을까 합니다. 뭐야? 갑자기 이구아나들이. Hello. Oh, lovely. Thailand.
아, 여기는 무슨, 뭐야? 아, 여기가 유명한 넘버6 아까 가려고 하다 말았는데 10시 반인데 줄을 섰어요. 그 정도라고? 이쪽에 가까이 오니까 분위기가 점점 빡세지는데요? 저도 20대 때는 이런 분위기 참 좋아했었는데, 시끌벅적한 거. 이제는 늙어서 보면 피곤해요. 근데 활기찬 분위기는 되게 좋다. 사람 진짜 많고 여기 다 모였네. 어제부터 빠통비치에 숙소를 묵고 있었는데 빠통비치는 처음 오네요. 어두워서 뭐 보이진 않지만. 아니, 여기 이렇게 의자 깔고 영업도 하시구나. 근데 확실히 저쪽 건너편 안쪽이랑은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쪽은 횡하네, 횡해. 망고나 하나 먹을까? This one? 망고 샀어요. 정신없는 데를 돌아다니다가 평온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혼자 이렇게 숙소에서 한잔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게 혼여행의 맛이다. 컵라면도 하나 샀고요.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 진짜 때깔이 미쳤어. 완전 잘 익은 것 같은데. 와, 몰라 잘 익었다. 내일은 혼자서 푸켓을 쫙 한번 돌아볼 거거든요. 아무튼 내일도 즐겁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들어오자마자 아침 해가 떴습니다. 저는 지금 올드타운으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올드타운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랩택시로 조회해보면 270바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성태우라고 미니 마을버스 같은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거 타고 가면 40바트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성태우 타러 갑니다. 여기 근처에서 타면 된다고 하던데 표지판 같은 게 안 보여요. 불안한데? 아니, 정류장 위치를 계속 구글링해서 찾아보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파란색 선탑을 발견했거든요. 기사님이 제 표정을 보고 그냥 얼른 빨리 타라고, 정류장이 아니라 그냥 태워줬어요. 감사해라. 제가 찾아봤을 때 40바트였는데 지금 금액이 50바트로 올랐네요. 위치 제대로 알았어. 정류장 위치가 좀 헷갈리는데, 정류장 위치 구글 지도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Không có kêu luôn. 가볼까? Với mấy thằng, với mấy thằng. 올드타운에 왔습니다. 올드타운 오니까 현지 분위기가 엄청 물씬 느껴지네요. 성태우 타고 왔는데 지금 40분 정도 걸렸고, 그랩택시로 30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도 엄청 크지 않으면서 현지 느낌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너무 매력적인 교통수단인 것 같아요. 여기 올드타운은 옛날에 중국 화교들이 거주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무역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지냈던 곳이라 중국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이 섞여서 중국식 유럽 스타일의 건물들이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시노 유러피안 스타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지금 가려고 했던 식당이 구글 지도 보니까 아직 안 열어서 올드타운이 쫙 보이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거기 먼저 한번 들려보니까 이번엔 그랩바이크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까오랑 전망대에 왔습니다. 저희가 올드타운이 쫙 보인다는데 산을 쑥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게 너무 시원했어요.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서운한 분위기. 저분들은 여기서 뭘 외우고 계시네? 연기하시나? 아, 기도하시구나. 생각보다 훨씬 더 탁 트였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 되게 특이한 건물이 있어요. 약간 공사 중인 건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포대자루 헝겊 같은 걸로 건물이 감싸있거든요? 아, 여기가 알고 보니까 전망대면서 약간 역사 전시관? 거기다가 요거 자체가 현대 미술 작품인 것 같아요. 또 안에서 보니까 매력적인데? 뭔가 약간 여기 공원이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헬멧이 없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주소를 완전 다른 데로 왔네? 미치겠다 진짜. 어쩐지 산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서 분명히 내려왔는데 보니까 전망대 바로 옆을 왔네. 뭐야? 이게 푸켓의 딱 그 올드타운 감성인 것 같아요. 오, 여기 건물들도 와우. 아름다운 건물도 건물인데 제가 여기 쪽에 온 이유는 이걸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거리 음식인데 5년 연속으로 미슐랭에 선정됐대요. 사디카 6 세트. 엄청 뜨겁네. 지금 이 거리에 있는데도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코코넛 크리스피 롤 같은 거라고 하던데, 아니 어떻게 길거리 음식이 5년 연속이나 미슐랭에 선정되지? 뒤에 누가 계신 줄 알았어. 약간 이 흰 부분 있죠? 이게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겉에가 엄청 바삭해요. 쫀득함이랑 바삭함이 같이 있는데 코코넛의 고소함이 엄청 응축된 것 같아요. 진짜 고소하다. 약간 아몬드 콘프로스트 아세요? 거기에 들어간 아몬드만 모아서 구운 느낌? 진짜 고소해. 아, 이거 세트로 사길 잘했다. 근데 이거는 뜨거울 때 바로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삭함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거 아이스크림 같은데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올드타운 걸으면서 6개 순삭. 와, 예쁜데? 느낌 있는데 이거? 태국은 이렇게 코끼리 그림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코끼리 그림을 이용한 의류나 액세서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코끼리 천국. 코끼리 셔츠, 코끼리 바지, 코끼리 반바지, 코끼리 원피스. 아, 애기들 것도 있어. 졸라 귀여워. 이런 거 좀 이쁜데? 근데 이런 거는 안에가 다 비쳐서 날씬한 사람들이 입어야겠다. 색깔 이쁜데? 아, 여기 고양이 카페 있는데 고양이 있어요. 안녕, 여기 한번 봐주면 안 되니? 여기 한 번만 봐줘. 아, 귀여워. 얼굴이 동글동글해. 아, 귀여워. 10시 지났으니까 열었겠죠? 뭐야, 아직 클로스네? 지금 계속 기다려도 안 열어가지고 10시 오픈한다는데 10시 10분이거든요? Not yet open? 오픈? 오케이. 그냥 들어와 볼 걸 그랬네? 인사이드. 창가는 그러니까 여기 구석에 앉아야겠다. 평소에 웨이팅 많다는데 오픈할 때 오니까 조용하네요. 짱이네.
Not now. Not now? Yeah, now. smoothie now? Yeah, this one open 12 o'clock, please. 오픈할 때 오니까 음료들이 안 된다 그러네. 아쉽다. 펀이 나왔어요. 또 시키. 계산 엄청 많아요. 코코넛 밀크의 고소함이랑 허리의 향긋함 그리고 매콤함도 있어요. 얇은 면을 주거든요.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돼. 게살 완전 쫄깃해. 너무 잘 먹었는데 제 맵찔이는 진짜 태국 음식 힘드네요. 뭔가 은근 또 맵더니 속에서 불이 났어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여기 근처에 또 커피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커피 수혈하러 가겠습니다. 매운 것 좀 가라앉히고. 먹을 때 그렇게 안 매운데 몸에서 확 올라온다니까. 노랑노랑. 여기입니다. 카페 크레프. 되게 신기한 커피들이 많이 있네. 이거 먹어봐야겠다. 커트 콜드블루 커피인데 비주얼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나왔어요. 커피 맛 좋다. 매운 게 싹 내려가네. 우와, 여기 3층에는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판매하는 거네. 35,000바트? 세트에 35,000바트래요. 이 4개 세트인가? 유조 카페에서 급한 불 끄고 올드타운의 마지막으로 들릴 곳은 우리나라 한국식 짜장면이 있잖아요. 여기도 태국의 화교들이 만든 태국식 짜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80년 역사를 가진 식당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태국 화교의 볶음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노랑노랑 시계탑 바로 앞에 있는 동포. 이게 여기 시그니처 동포. 면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땡모반도 시켜야지요. 에그, 노 에그? 에그. 누들 주? 베리굿? 옐로우 누들? 오케이. 굉장히 너무 좋아. 여기에 약간 반숙 계란이 있어요. 이거를 틀어서 같이 비벼 먹는다. 면은 우리나라 짜장면이랑 좀 비슷한 면이고 야채도 잔뜩 들어가 있어서 고기도 있고 무슨 맛일지 가늠이 안 되네요. 잘 먹겠습니다. 짜장면보다 약간 짜게피랑 비슷해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향긋해. 고기. 여기 오징어나 이런 탁대새우도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 소스랑 밥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요. 뭔가 한국인한테는 익숙한 맛이긴 해요. 근데 좀 더 색다르고 그리고 이 푸켓 올드타운의 역사를 그대로 좀 느낄 수 있는 식당인 것 같아서 올드타운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야? 여기 스벅 건물 완전 멋있는데? 건물이 점점 산상조각돼서 사라졌어. 뭐야? 대박인데? 저는 이제 올드타운을 벗어나서 찰롱사원이라는 곳을 갈 건데 거기 쪽을 가는 썽태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쫙 있는데 찰롱사원이니까 찰롱베이? 그쪽 가는 거를 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찰롱 가는 게 있는데 찰롱
Excuse me. 찰롱? Karong. This one. Thank you. Karong temple. Temple. Okay. Buddha. Thank you. 저 멍 때리고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얼른 내리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마터면 못 내릴 뻔. 저 멀리 있는데 벌써부터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민소매는 이 사원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요. 지금 반바지를 입었는데 이 정도 길이 입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태국 사원은 처음 와봐서 혹시 몰라서 긴 바지 챙겨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짧은 반바지는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가 번쩍하니까. 여기 써있네요. 모자나 신발 벗고 이렇게 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코끼리. 확실히 여기 입구에서 실제로 기도를 드리시네요, 현지분들이. 그래도 불쌍하게 금으로 금박이 되어 있네요. 금을 조금씩 고치시네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내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덕을 쌓고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기다리던 일들, 준비하는 일들이 점점 잘 풀린다는 운세라고 하네요. UCC 미누키 잘 풀리겠나 보다. 태국 사원은 이 금빛이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해. 와, 이게 진짜 화려하다. 여기가 뭔가 엄청 핫한데? 여기 정말 많은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몇 개야? 3층은 이렇게 야외네? 돈이 엄청 많네. 중요하고 유명한 사원엔 그 이유가 있네요. 되게 볼거리도 많고 생각보다 되게 잘 즐기고 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원이 있는데 또 푸켓에 또 중요한 랜드마크 불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엄청 큰 불상이 있대요. 꺼끈까. 여기 웬만하면 택시 타고 오세요. 바이크는 좀 빡세다. 생각보다 엄청 울퉁불퉁하고 가팔라서 좀 빡센데. 여기가 빅부다라고 프라푸타 밍봉콘이라고 구글 지도에 나오거든요. 구글 지도에 여기가 문 닫았다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큰 산사태가 일어났어서 최근까지 문을 닫았었다고 해요. 그 산사태로 인해서 13명이 돌아가셨대요. 그 정도로 되게 큰 산사태였고 주택들이나 이 주변이 되게 많이 피해를 입었었나봐요. 그게 재작년에 일어난 일이고 2026년 3월에 재개장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가면 따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게 한 45m 정도 되는 높이래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끝내준다던데. 진짜 미쳤다. 야, 여기서 저기 요트들이랑 푸르른 바다 색상이 그대로 보여요. 너무 예쁘다. 올라갈수록 가까워지는 인자한 미소. 우와, 진짜 거대하다. 진짜 거대. 근데 이 불상도 불상인데 여기 앞에 펼쳐진 뷰가 진짜 미쳤다. 끝내줘.
하나쯤 다 끝내줘. 자, 이제 저는 서쪽에 카타비치 쪽으로 이동할 건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 동쪽으로 내려갔다가 서쪽으로 뺑 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40분 걸어가면은 트레킹 길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험하진 않겠지? 도전 삼아 가보겠습니다. 빅부다 잘 있어요. 푸켓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가라는 대로 잘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내려가라는데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다 철장 있는데. 뭐지? 저긴가? 여기 길이 있긴 있네요. 괜찮은 건가? 약간 무서운데? 약간 무서운데? 아, 랑종 생각나. 근데 이게 뭐지?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한 질감이 아닌데? 그러네. 쫀득쫀득해지네. 아, 진짜 여기 라텍스 질감이다. 아, 천연 라텍스 이렇게 만들구나. 여기 트레킹 길에 다 고무나무인가봐요. 너무 신기해. 와우. 또 무서운데? 뭔가 무서운데? 갑자기 뭐 나타나는 거 아니죠? 아,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서 빅부다를 보려고 이렇게 트레킹 길을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서양인 분들이 이런 트레킹 길을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비가 많이 왔었나봐요. 이게 토양이 유실돼서 되게 빡세네. 무슨 여기 길이 절벽이요. 전선이 이번에 쪼리 신고 올라오다가 끊어졌나 본데 어떻게 올라가셨대? 맨발로 올라가셨나? 이제부터? 안녕하세요. 개빡세요. 와, 길이 야, 여길 왜 걸어 올라오지? 난 왜 걸어 내려가고 있지? 뭔가 마을이 보여. 이제 마을이 보여. 여기도 위험해. 아니, 끝이 아니었어. 여기는 다닐 길이 아니야. 근데 샌들 신고. 진짜 졸라 비슷해. 아니, 굳이 여기 왜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저같은 이런 무모한 짓 하지 마시고 무릎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무릎은 제가 미리 썼으니까 택시 타세요. 돈이 최고. 또 내려오다가 제대로 지금 떨궈서 카메라가 제대로 맛이 완전 갔어요. 미치겠다 진짜. 여기 카타비치 쪽에 이런 마켓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시원한 걸 하나 먹어야겠어. 싱싱하네. 오. 망고 스무디 원. Yes, thank you. 볶음까. 눈물 나. 너무 많이 부어. 밤에는 라이브 밴드도 있나봐요. 뭐지? 공룡 파크 골프? 공룡 골프 감성 이거 뭐지? 안녕. 아까 카타 지역에서 슬슬 걸어서 카론 비치 쪽으로 왔거든요. 여기 뭔가 길이 이쁘다. 뭐야 여기? 너무 좋은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완전 힐링 분위기. 살랑이는 윤슬 봐. 와. 빠땅. 참 저도 대단해요. 씻고 좀 쉬다 보니까 그새 또 충전이 됐어요. 저도 참 외향형은 외향형인가 봐요. 그래서 또 기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질녘이 다 돼가서 선셋을 한번 보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이게 사실 배고파서 나왔어요. 정실론이라고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을지, 또 가까운 데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야시장을 가서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파는 것들이 있네. 이런 먹을 것들이 있네요. 아, 해질녘 되니까 너무 멋있다. 아까 카론 비치? 거기가 되게 고요하고 좋았어서 여기 빠통 비치는 너무 복잡한 느낌이라 비교가 됐는데 여기도 해질녘 되니까 낭만 죽이네요. 푸켓 웬만한 비치들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선셋들은 다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아니 거의 해변 쪽으로 나는데? 아니 바다 위가 아니라 해변을 나는데요. 아, 여기에 착지하는구나. 정신론 쇼핑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정신없는 박라로드를 지나야 되더라고요. 여기 복잡한 박라로드 바로 대각선에 여기 크게 쇼핑몰이 있어요. 먹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거의 프랜차이즈 느낌이네요. 아, 약간 현지 느낌은 아닌데. 가서 에어컨 좀 쐬고 나올까요? 여기 밖에도 뭐 플리마켓 같은 게 있네요. 우와, 이건 좀 멋있는데? 여기가 정실론. 이름이 뭔가 한국 정관장 이런 브랜드 이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한국식으로 바꿔서 말한 이름인 줄 알았더니 진짜 정실론이네? 무슨 뜻이지? 야, 정실론이 뭔가 했더니 16에서 17세기 유럽인들이 푸켓을 부르던 이름이래요. 옛날에 푸켓을 부르던 이름이 정실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이름이었구나. 저는 한국 이름 같아서 한자 이름인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좋은데요? 여기서 몇 시간 쉬어도 좋겠다. 저 멋지게 이런 하와이안 셔츠 입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입으면 너무 아저씨 같아. 이봐, 그냥 아저씨야. 이런 것도 멋있게 입으면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약간 흰색 바지나 베이스에 반바지 쫙 입고. 근데 그냥 아저씨. 600바트.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이쁜데? 미련을 못 버리네. 색깔 너무 이쁜데? 주황도 이쁜데? 근데 이 색깔 나만 이쁜 건가? 겁나 아저씨. 근데 약간 아줌마 같기도 하다. 빠른 포기. 바지는 괜찮은데? 셔츠는 그래도, 이런 바지는 괜찮지 않아요? 근데 바지가 왜 셔츠랑 가격이 똑같아? 600바트. 이 아이즈라는 브랜드가 태국 패션 브랜드래요. 이렇게 태국에만 있는 브랜드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봐봐, 셔츠 이쁘네. 패밀리룩으로 다 있네. 근데 내가 입으면 아저씨. 여기에요, 마린 플라자. 여기 야시장 분위기가 꽤나 나네요. 규모가 좀 작은 줄 알았더니 상점들이 꽤 많네. 저쪽 안쪽은 의류도 파네. 생각보다 여기 규모가 꽤 크구나. 저희 집안 여자들은 절대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도 팔고 있고요. 저희 집안에 엄마랑 누나랑 여동생 있거든요. 다 못 입어요.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애기들? 생각보다 여기 되게 깔끔하고 팔 거 다 파네. 심지어 되게 안쪽까지 엄청
뭐야 여기. 여기 규모가 되게 큰 데였구나. 아니 사실 여기 여행 올 때 검색 이것저것 하면서 여기저기 저장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보여가지고 겉에서 보니까 여기서 저녁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급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넓네요. 기념품 같은 것도 팔고. 냄새 좋다. 비누인가 보다. 비누 3개에 100바트. 나쁘지 않네. 어제 그 투어 갔을 때 요런 돗자리 줬었는데 요런 돗자리들도 이렇게 팔고 있구나. 뭐야 여기? Feel good? 오, 닥터 피쉬. 유튜브. 그러나 제 목적은 밥이다. 요런 음식들도 파네요. 그냥 꼬치 맛있겠는데? 크로코다일? 악어고기? 악어고기를 한번 시도해봐. 크로코다일 원, 치킨 원. 야. 이렇게 즉석에서 구워주시고 10분 정도 후에 오라고 하시네요. 싼데? 칵테일이? 롱티? 그렇군까. 오, 백화시는 땡큐지. 겁나 진하게 타줬어. 뭔가 새우튀김도 먹고 싶은데 이걸 다시 튀겨줄라나? 그냥 이대로 나가나? 쉬림프 원. 오, 그러네. 다시 튀겨주시네요. 그러니까 노릇노릇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땡큐. 겁나 맛있겠다. 악어고기랑 닭고기, 꼬치랑 새우 튀김, 농알랜드 아이스티, 칵테일 이렇게 해서 300바트 시켰습니다. 근데 뒤에 해질녘 너무 이쁘다. 악어고기 너무 보이네. 닭고기 중간 질감만. 마이크 요따 밑에 놓고 말하고 있었어. 아까 그럼 녹음 하나도 안 됐나? 미치겠다. 마이크 굳이 갖고 나왔는데 마이크 밑에다 내려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까 거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 다시 얘기해야지. 이 악어고기는 그냥 경험해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 뻑뻑해서 질감이 재밌진 않다. 닭고기가 맛있어. 새우는 통통하게 살이 꽉 차 있어서 맛있고, 여기 칵테일은 겁나 세게 타줘서 좋다. 그리고 한국인 분들이 진짜 열에 하나도 아니고 30명에 1명 정도로 되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야시장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옆에서는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 창피해서. 여기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여행 다니면서 찍어도 새로운 여행지를 다니니까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자꾸 또 카메라 놓쳐서 떨어뜨려서 부셔지고 망가지고, 마이크도 아까는 하루 종일 다녀야 되는데 마이크 두고 나오고, 지금은 또 마이크 밑에 내려놓고 촬영하고, 이게 막 계획해놓고 짜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변들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영화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 짜여진 틀에서 촬영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대학교 때 공부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짜여진 게 약간 당시에 신물이 나가지고 졸업은 되게 실험 영화로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결이 이런 여행 영상을 만드는 거랑 되게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소스들이 나오고 그거를 편집하면서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편집하는 재미 같은 것도 좋고, 구독자분들이나 또 외국인 분들도 댓글로 소통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원래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지금 술이 세서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000명 넘은 것도 신기했는데 지금 벌써 17,000명이 넘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제가 거의 여행들 보면은 길어야 2박 3일? 거의 이틀씩 다니거든요.
짧은 여행인데도 이렇게 많이 챙겨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소원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저도 진짜 멀리 떠나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쥐어짜내서 다니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저는 즐겁긴 하고 알차게 다니고 있지만, 베트남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조금 멀리 진짜 저 인도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에펠탑도 보고 싶고, 뉴욕도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을 때는 많죠. 근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차를 다 모아서 길게 갈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주말만 시간을 내거나 이렇게 짧게밖에 못 가지만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좋은 댓글과 감사한 말씀이 있어서 되게 항상 감동입니다. 진짜 악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악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막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술을 마시니까 또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서 사랑합니다. 공항 가는 스마트 버스 탔어요.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완전 비 쏟아져요. 날씨 요정 간다고 이렇게 바로 비 쏟아지는 거 어떤 얘기야 진짜. 즐겁게 태프캔 여행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버지랑 중국에 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랑은 이제 3번째 여행인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